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서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며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증 장애라면 혼자 마스크를 쓰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힘들게 진료소까지 가도 시각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넘어야 할 턱이 있거나 또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다면 더 난감해집니다. 장애인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세심히 살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백신 접종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오늘 오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1,100여 곳에서 5,000명이 넘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도 오늘 국내에 도착해 내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투여됩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에 이어 오는 4월 초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전망 한림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항체 형성까지는 2, 3주 기다려야 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했습니다. 위안부 관련 망언 파문을 빚은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1,900여 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첫 백신 접종자들은 긴장도 조금 했지만 맞고 나니 괜찮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조심스레 주사기로 옮겨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몸속으로 투약됩니다. 서울 금천구의 첫 백신 접종자입니다. 주사 맞는 거는 둘째 치고 첫 번째라고 하니까 왠지 좀 사명감 같은 거. 비슷한 시각 다른 보건소에서도 동시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겁나는데 지금 뻔하지도 않는데. 안 아프세요? 지금 이러신데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경남 창원에서도 첫 접종이 이어집니다. 1년 넘게 저희 직원들하고 그 긴 터널을 지나온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백신은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건소를 찾지 못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 누운 채로 접종 행렬에 동참합니다.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접종센터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접종 첫날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1,900여 곳에서 5,000명 넘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시작돼 모두가 1호 접종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1호 접종을 맞았다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오늘 저희 모두가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미만 요양시설 직원과 환자 28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은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백신 1호 접종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 YTN이 생중계해드렸는데요. 1호 접종자는 일할 때 불안했는데 이제 안심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1살 이경순 씨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제일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 예진을 마친 뒤 의료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다시 한번 실명을 확인하고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네, 이경순입니다. 왼쪽 어깨에 접종할까? 팔 걷고 내려주시고요. 의료진은 냉장고에서 꺼낸 백신 용액을 주사기에 나눠 담은 뒤 소독한 이 씨의 팔에 주사를 놓고 다시 접종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뭐 좀 이게 좀 긴장은 됐는데 예, 괜찮았습니다. 잔뜩 몰린 취재진의 당황해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접종을 마치고 나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이 씨.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진짜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해 주신 뭐 정부나 구청이나 보건소 진짜 감사드리고요. 접종이 끝난 뒤 대기 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도 살피고는 특별한 증상 없이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반응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맞게 돼서 감사하고 예, 영광입니다. 1호 접종을 한 간호사 강소현 씨도 감개무량합니다. 1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데 무사히 주사를 맞고 가는 분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우선 1년여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첫 접종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접종 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13개월 만에 드디어 시작된 백신 접종.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보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건소에 들러 접종할 수 없는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위해 의료진들은 요양시설로 방문 접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 곳곳 보건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요양병원에서 쓰일 백신을 옮기느라 바쁜 의료진들과 접종받기 위해 모인 대기자들로 보건소 안팎은 분주했습니다. 창구에선 신원과 함께 발열 확인을 하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의사의 예진도 받습니다. 김경수님 되시고요. 네. 오늘 백신 접종할 건데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으시네요. 그리고 긴장한 표정으로 접종실에 들어선 요양시설 종사자인 김경숙 씨. 그래도 백신을 맞고 나니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1년 넘게 저희 직원들하고 그 긴 터널을 지나온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백신은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접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기 장소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 반응은 없는지 30분가량 머무른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아프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주사 맞고 30분 있다가 가라는 이유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 근데 괜찮겠죠. 움직이기 힘든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직접 시설로 찾아간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진 20명이 모여 이 시설에 있는 입소자와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섰습니다. 2021년 2월 26일 09시 정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시설안 접종실에 온 어르신. 기다리면서 괜스레 손가락만 만지작 거립니다. 지난 1년 면회도 제한돼 가족도 맘 편히 볼 수 없었던 어르신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 예전의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맞아갖고 이 코로나가 빨리 족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걱정도 있긴 하지만 하루빨리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백신 맞으셔서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 복귀를 위해 첫 발걸음을 뗀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건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의료진이 있는 전국의 요양병원은 입소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종일 분주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우려보다는 안심하는 모습이었고 모두를 위해 접종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예진표 작성 후 꼼꼼하게 의사 문진을 받습니다. 강원도 춘천 첫 백신 접종은 노인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겁을 내시는 모든 분께 확신을 주고 싶어서 1등으로 자신 있게 저가 신청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어야죠.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진도 안심했습니다. 맞은 분들 모두 부작용이나 특이 증상 없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끼고 저 또한 맞아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걱정되는 부작용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맞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주사 자체에 대한 통증도 여느 백신 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 보셨잖아요. 그 독감 백신 맞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주사 맞는 일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전국 290여 개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첫 백신 접종.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았고 사실상 모두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첫 백신 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료진들 생각하면 우리가 후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예방접종 획득해서 그 의료진들이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파이자 백신도 도착했습니다. 이 파이자 백신 5만 8천 명분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받는 1,000만 명분 가운데 1차로 도착한 물량입니다. 이 백신은 내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투여되는데요. 4월 초 2차 접종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찰 호위 속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국립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의료진 300명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이뤄지고 이후 백신은 각 의료기관으로 보내져 자체 접종을 하게 됩니다. 2월 27일에는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번역별 예방접종센터의 접종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합니다. 백신을 초저온에서 보관하다 녹여서 식염수와 섞고 백신 한 명당 6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는 작업이 까다로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행 연습까지 하며 접종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 바이알에 6명분 0.3cc상, 0.3cc씩 근주할 예정입니다.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은 3주 뒤인 4월 10일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5만 8천 명분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1,300만 명분 가운데 50만 명분이 3월 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 회분 즉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따라서 본격적인 화이자 백신 접종은 4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차려진 250개 예방접종센터도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신 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을 계기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아울러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접종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생긴 지로 402일 만에 이제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현장을 참관하셨습니까?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 방송으로 이제 접종 모습 좀 바라봤고요. 네. 접종 진행 사항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나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거의 5천여 명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랑
또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65세 미만 환자들이 맞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사실 저희가 정신의료기관들 교육을 화상으로 했었는데 예. 접종을 이미 시행했던 이제 병원 분들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교육에. 그런데 자기네 병원 한 100명 정도 접종했는데 안전하게 접종 끝났다. 이제 이런 정보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큰 문제 없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큰 차질이나 뭐 부작용은 보고된 게 없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병원들에서 얘기 듣기로는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접종 후에 이제 급성 이상 반응도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요. 오늘 뭐 방송에서는 약간 울렁거리는 분 좀 있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접종 당시에 울렁거리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거의 발생은 안 하는데요. 좀 많이 좀 긴장하셨던 게 아닌가, 안정치하고 또 안정됐다는 얘기를 들어서는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엉뚱한 질문이죠. 주사 맞을 때 아픕니까? 예, 바늘이 들어가니까 아프기는 하는데요. 근데 요새 이제 예방 접종할 때 쓰는 주사들이 좀 예. 많이 얇아지기는 했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맞았던 주사보다는 통증은 좀 많이 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바늘이 들어가니까 따끔하기는 합니다. 네. 예. 아유, 그 정도야 뭐 견딜 수 있겠죠. 예. 자, 파이자 백신도 오늘 도착했다고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아마 의료진들이 맞을 것 같은데 네.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오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예, 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한 상태에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희석시키고 다시 분주하는 과정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전국에 있는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진들 대상으로 한 5만 8천 명 정도를 접종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번역센터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예방접종센터와 그다음에 시도에 지금 현재 3군데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제 만들어질 병원들에서 센터를 꾸려가지고요. 4군데서 맞춰질 예정이고 3월 20일까지 1차 접종 마치겠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의료진이신데요. 언제 맞으실 계획입니까? 아, 예, 저도 이제 코로나 환자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약을 했고요. 지금 3월 1일로 예약해서 3월 1일. 이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언제 맞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일단은 3월 8일부터 일단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 이제 특히 네.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접종이 시작되고요. 3월 말 또는 4월 초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될 때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있거나 약사분들이라든지 약국의 약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종이 동시에 같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50세, 그러니까 64세 미만의 분들 또 만성질환자들 이런 분들 또한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되고요. 9월 전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전체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의료진과 요양병원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맞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당일 가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숙지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본인의 접종 시기가 되면요, 일단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접종 예약 가능 시기를 알려드리고요. 예.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맞을 날짜를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주변에 있는 접종센터 또는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 그 기간에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접종 일자에 가서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접종하기 전에 본인의 몸 컨디션들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방 접종하기 때 가실 때 열이 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예약을 좀 변경해서 며칠 좀 지나서 가시도록 한다든지 본인의 기저질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선 접종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본인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 접종할 수 있도록 예약 날짜를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착하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예진지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알레르기 상황들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접종 가능한지 또 접종한 이후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진지 작성 잘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잘 얘기를 하셔서 본인의 접종 상태, 접종 이후에 그런 설명들을 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뭐 독감 백신 맞는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아직 불안하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서가 돌아와도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의 순서가 끝난 뒤에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뭐 접종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예약 기간에 예약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접종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일단은 접종 순서는 제일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예. 다만 본인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며칠을 미루는 거는 이제 예약을 변경해서 접종은 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그 예약 기간 내에서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빨리 전체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된다. 네. 그걸 뭐 올 9월까지로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 듣지만 예를 들면 거부한이라고 안 맞으신 분들, 네. 또 16살 미만 또 안 맞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네, 있을 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이거 다 따지면 과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된다면 도대체 국민의 몇 %까지 진짜 맞아야 되는 건가? 이런 데 가끔 뭐랄까요?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예방접종의 효과 자체도 100%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18세 이상. 왜냐하면 백신 자체에 18세 미만의 이제 연구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성인만 접종을 한다 그러면 그 인원 전체가 다 맞아도 사실은 집단 면역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연령대,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 전파를 이제 주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많이 맞게 되는 9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유행 감소 효과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접종을 현재 못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올해 중에라도 만약에 접종 연령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들까지 고려하면 일단은 뭐 빠른 올해 말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하나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 유행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특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은 그 이제 백신의 지속 기간, 그러니까 백신의 지속 기간이 좀 짧게 나왔다. 예방의 지속 기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말부터 또 시작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는 시기는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하고 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 이상은 지나야 아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일단은 무증상 감염자까지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유증상 감염의 예방 효과가 60에서 90%지 무증상 감염까지 이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하는 거나 손위생을 하는 기본적인 그런 위생 수칙들은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지만 의료진이긴 하지만 누구는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백신을 맞고 누구는 일반 뭐 환자들을 맞기 때문에 다른 백신을 맞고 계급 차별하냐, 인간 차별하냐 이런 기사도 났던데 이건 글쎄요.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언론들이 어거지로 그렇게 쓰는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간의 신뢰감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실 접종 시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를 북적 보는 분들을 좀 더 먼저 맞추려고 하는데 화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하는 거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왔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제 환자를 보는 사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접종을 이제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그 화이자 백신은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의 인원이 이동해가지고 접종 센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급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백신을 좀 더 편하게 보내서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언론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조금 전 6시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루에만 16,813명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애 많이들 쓰고 계신데 아직도 뭐 많이 또 활동을 하셔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이 협조 잘 하고 언론도 협조 잘 하도록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접종 현장을 찾아서 예방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 접종 순서에 맞춰 4월 이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꼽아 기다려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서울 마포 보건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는 백신 접종자가 이동할 동선을 직접 따라 움직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의된 날이 조금 열도 나는 것 같고 몸 증세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좀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요. 다시 날짜를 잡아줍니다. 접종 순서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에는 마포보건소 1호 접종자의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문 대통령은 접종 현장 참관 뒤 SNS에 함께 회복하는 봄이 다가왔다면서도 방역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1호 접종 대신 1호 접종을 참관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불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먼저 맞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일반 국민의 접종 순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백신을 맞는 오는 4월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제 순수가 오세요? 코로나 대응 2차 대응 요원들 접종 이번에 같이 진행됩니다.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해줍니까? 주사 맞아 보시니까 우리 일반 독감 백신 접종 받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점을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주사 들어오는 거 아픈지 몰랐어 갖고요. 저희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참 잘 놓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마포보건소 와서 맞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백신을 맞자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접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고마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맞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환영하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귀 기울이는 시민들.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터널에서 빛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백신 접종을 기회로 해서 조금 안정화되면 밖에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요. 매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다시 북적이는 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게 됐고 빨리 안정이 되면 좋아지겠죠. 좋은 날 올 거라고 봅니다.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이라 이번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어르신은 하루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힘쓰고 또 개개인이 다 조심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면 그런 생각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온몸으로 고통을 겪었던 김지호 씨 역시 접종 소식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한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입장으로서 그래도 조금 걱정은 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걱정이 줄어들고 또 이제 끝이 아닌 전 또 다른 시작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여전히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도 못 하겠고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맞는 것도 좀 두려운 것도 있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대부분 문제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많이 다들 맞아보고 그거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그게 널리 공론화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백신 접종 첫날.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모든 국민이 같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의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방역 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300에서 400명대 확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최근 이동량까지 늘면서 개인 사이 접촉 위험마저 커졌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그대로 유지한 이유입니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일단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한 2, 3주 정도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이후에 너무 안심해서 뭐 방역 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사업장은 2주 동안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 초안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앵커 리포트입니다. 블룸버그가 평가하고 있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힘, 회복력. 보건과 의료, 사회, 경제까지 사회 전반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점수에 반영되면서 순위가 바뀝니다. K방역 성공하면서 점수가 좋았는데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해서 떨어지고 접종자가 안 나오니까 또 떨어지고 했다가 백신 계약 확보량이 많아지면서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확진자 수, 치명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는 이렇게 되죠. 사회적 이동에서는 우리가 점수가 좋은 편이고 치명률에서도,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숨지나 하는 것도 점수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경제 성장률, 이것도 점수가 괜찮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회복력 순위는 우리보다 바로 아래인 9위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뭐 우리와 똑같습니다. 막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든 인구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의 치명률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한테 많이 뒤져서 순위가 우리보다 내려갔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많이 하면 코로나 위기를 바로 벗어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현재 영국은 한 10,000명 선에서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 4,000명 선에서 신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 접종하고 한 달 후쯤에 4만, 5만, 6만, 7만까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 직전에 10,000에서 13,000까지 가 있다가 이제 겨우 4,000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조치를 제대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에 아시는 대로 항체 형성은 2주 후부터 조금씩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다음부터 바로 마스크를 벗으시거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모이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방역 수칙을 바로 완화하면 재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백신 접종에서 소외계층이 생깁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제때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커버해서 백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이 181표로 과반을 넘겼지만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습니다. 특히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거세게 반발했던 정의당은 소속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에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합의 처리에 임했던 국민의힘에선 핵심 지지 기반인 TK와 PK 의원들이 번갈아 찬성과 반대 토론에 나서며 분열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구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해서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혜 시비는 물론 당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부터 안개 속인 만큼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던 선거용 대규모 국책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는 오는 2024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건설이 진행되면 삶의 터전이던 가덕도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이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개항하려면 적어도 오는 2024년에 첫 삽을 떠야 하는데 통과할 관문이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부산시는 가장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전담 조직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 월드 엑스포 박람회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대체로 수건 사업이었던 신공항이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다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서울까지 비행기 태워가지고 또 갔다 오기 때문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결정 과정이나 이후 생길 수 있는 공동체와 환경 파괴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이 파괴가 될 테고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주변 환경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파괴를 만들어 갈 텐데.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터전을 떠나게 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공항에 오른 게 없어서 한다면은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 기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영원히 우리는 안 돌아서면 좋죠. 신공항이 지역민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가덕도 공항이 경제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잘 살피는 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른바 황금알 낳는 공항이 되기 위해선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예측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최대 28조 원 규모. 막대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얼마나 많은 항공 노선을 끌어오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경제성 조사와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됐고 남은 건 압축적으로 간소하게 추진될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영호남권 수요의 60%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겨간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에서 이전되는 수요는 최대 7% 남짓입니다. 영남권 수요의 20%만 인천에서 가덕도로 옮겨가면 인천공항 이전 수요는 1.6%에 불과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지역공항의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덕도 특별법은 그동안에 지켜져 왔던 예타의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5개 지역 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0.1에서 0.6%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무안공항을 제외하면 1% 남짓에 불과합니다. 공항 이용률이 낮다 보니 이들 지역공항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물류, 항만, 관광까지 아우르는 허브공항의 역할을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당연한 현장 점검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보듯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했죠. 하지만 부산 사하의리 지역구인 같은 당 조경태 의원,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야당이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네. 스케줄대로 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약간 전략적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매년 선거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조 의원의 설명처럼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와 부산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이렇게 당시 새누리당의 상징인 붉은색의 옷을 입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총선을 하루 앞두고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며 이른바 국회 물갈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는데요. 2016년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은평 뉴타운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당시 한나라당 이재호 후보의 지역구였는데요. 야권은 일제히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태도라고 맞섰습니다. 보실까요? 이래버리지 어렵게 일을 하면 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배색이 짙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부는 손 놓고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여야가 공수를 바꿔가며 반복해온 말이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 논란. 과연 실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하는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에 대해서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검증과 비판에 나섰습니다. 일본 내 역사 관련 학회들이 모여서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에 이 내용을 알려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일본 도시샤대 이타가키 류타 교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대등한 계약 관계로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관점은 둘째치고 학술 논문 자체로도 문제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資料の読みが間違っているとか、あるいはその資料の根拠をたどってもそのようなデータが全然出てこないとかですね、そういろんな無理をした上でその主張を組み立てているという点で学術的にまず成り立ってないというのが 일본 역사학 연구회와 일본사 연구회 등 4개 학술단체는 다음 달 14일 공개 세미나에서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제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일본 학계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一応学術論文として出たものなので、学術的にしっかり批判をするという作業をして、でそれを誰でも分かるような形で提示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일본 우익들이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産経新聞でそれが出続けることによってネット上でもそれを引用してやっぱりそうだったとかやっぱり性奴隷じゃなかったんだっていう 이어 전쟁 책임을 지우려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일본 집권 세력의 주류가 된 것은 결국 교육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マスコミで取り上げないっていうこともそうの背景にあるのはやっぱり歴史教育がきちんとなされていないっていうこともとっても大きなことだと思います。 주최 측은 이 논문을 비판하는 첫 세미나에 벌써부터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미나에 앞서 램지어 교수 논문에 항의하는 성명을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로도 발표해 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도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과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영채 게이센여건대 교수를 연결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국 국내가 아니라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가 램지오 교수 논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4일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세미나를 어떻게 마련하시게 된 겁니까? 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던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역사 수정지를 일본 외무성 또는 미쯔비시 등 경제단체, 산케이신문, 우익단체 등이 적극적인 해외 홍보 전략의 일관으로 타협된 산물이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역사학회 그리고 일본사 연구회 등 학계 제1인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논문을 철저히 비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본 학계에서 램지오 교수 논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근본적으로 태평양 전쟁에서의 여성의 성계약에 대한 문제를 쓰고 있는데,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공인된 매춘부였다. 즉 그렇지만 일본의 이 공창제도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나 조선 총독부가 매춘을 강제하지 않았다. 즉 강제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춘업자들과 그리고 예비 매춘부들 사이의 경쟁 구조, 즉 게임 이론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종래 학계에서 철저히 비판돼 왔던 것이고 실제 학술적인 가치가 없는 부분을 해외의 영문 잡지에 실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혐한 정서를 드러내는 일본의 우익들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 램지오 교수가 이러니까 말이죠. 이런 주장을 미국인이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90년대 초반 이 코노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이것을 번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속에서 특히 일본에서 자란 미국계 친일 인사들을 육성해서 일본의 재정으로 일본의 논리를 전파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얻었고 일본 정부가 이후에 여러 성과에 대해서 훈장까지 수여하고 있는, 즉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한 하나의 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산케이 신문 등 일본의 우익 언론들도 있고 그다음에 혐한 우익 세력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면 그걸 또 한국 언론이 받거나 또는 미국 언론이 받거나 또 한국의 일부 학자나 미국 학자가 받고 서로 그걸 돌려가면서 또 쓰고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램지어 논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램지어 교수 논문은 원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신문에 게재를 했고 이것이 산케이 신문 영문판에 실려서 이후에 하버드 대학의 논문이 된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주류 미디어는 이것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데, 하지만 일본의 온라인 SNS에서는 우익들이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도 한국과 시민단체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논문의 내용이 어떻고 왜 이러한 램지어 같은 교수가 생겼는지를 일본의 시민단체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못된 정보로 일본 시민사회가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술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 들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록했거나 존재하는 사료들은 대부분 뭐 일본에서 제작한 것들이거나 일본에서 만들고 꾸민 것들이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의 연구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일본의 해외 홍보 전략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일본의 안보법 제휴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위해서 외무성이 이 재정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우익 국제 홍보 전략을 일본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특히 일본 우익들의 논리들이 영어권에서 영문에 대한 책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영문으로 된 자료를 좀 더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걸 계기로 유럽권, 미국권, 그리고 한국, 일본이 함께 영어권 학자들과 포함을 해서 국제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영어권에서도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다른 주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희보다 한 열흘 정도 앞서 시작이 됐다 얘기는 들었지만 계획보다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주변의 많은 시민들은 즉세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불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백신 확보에 대해서 안전적인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백신 접종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고 일본에서 올림픽 시작 전에 전체 면역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이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준법 정신들이나 도덕성들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에 계류를 하고 이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야당에서 사실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의혹과의 관계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뺐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요. 내일 K리그 개막전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폭로 이후 사흘째 기성용과의 진실 공방 양상에 피해자들은 두 번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사실이며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폭로 이후 양측 사이에 오간 50개 넘는 통화 녹취인데 피해자 측은 제3자가 기성용의 지시를 받아 본인들을 회유,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축구 인생 걸고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회유 작업 바로 미안하다 회유 작업 들어간 거죠. 기성용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게 명확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과거 성폭력의 증거로 꼽았는데 예를 들어 기성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며 유사 성행위를 빼줬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라며 축구계를 떠날지 모른다는 심적 압박이 크지만 이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끝났다. 장래 잃을까 봐 걱정했던 거를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젠 이판사판이다. 앞서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뜻을 밝혔던 기성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기성용은 올 시즌 주장 원장을 차는데 전북과 K리그 개막전 원정 경기에도 예정대로 동행했습니다. 전주에 함께 내려갔고요. 현재까지 구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저희가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폭로와 반박 또 재반격, 양측의 치열한 장외 공방전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며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9일 만에 다시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해온 수원지검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보고서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검에 보고됐고 자신도 필요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대검이 수사를 막았다면 안양지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같고 자신의 범죄 혐의가 인지된 것처럼 알려져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의 사건 이첩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할권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연루된 이번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안양지청 관계자들과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도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한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넘기기 한 공수처법에 기대 이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빨라도 4월에야 조직 구성이 끝나는 터라 당장 사건을 이첩받을 상황이 안 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방안과 함께 검사 범죄 이첩과 관련된 공수처법 조항의 법리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근무 시간에 낮술을 마신 의혹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이 과거에 압수된 불법 마스크를 대량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약사인 아내에게 마스크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서울경찰청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건 당시 서울청 주요 수사부서에 있던 박모 총경. 그런데 압수물을 놓고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압수한 마스크를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박 총경이 이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도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박 총경이 실제 불법 마스크를 빼돌렸는지 부당 이익을 챙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마스크 사재기 일당이 판매처를 찾기에 아내를 소개시켜줬을 뿐 불법 빼돌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나온 데 이어 이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또 고소인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박 총경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각종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5663님, 백신 접종을 계기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자영업자도 힘을 얻고 스포츠 관람도 가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과 휴일이 지나고 3일절이 있는데요. 2813님,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있습니다. 3일절 광화문 집회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램지오 교수의 논문 문제, 유튜브에서 김선희님, 램지오 교수의 논문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램지오 교수 논문 비판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관련 대담을 진행할 때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의 최근 여론조사를 그래픽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인영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잘못 표기해 나갔습니다. 박 후보 측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예,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1절 연휴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